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이 척추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중장년층뿐 아니라 20, 30대 젊은 환자들도 많아졌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요즘 너도 나도 스마트폰 쳐다보고 또 컴퓨터 모니터 쳐다보고 하느라고 거북목, 일자목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다 잘못된 자세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바른 자세, 이건 건강은 물론이고 심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자세 연구가 송영민 소장님 모시고 바른 자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척추 질환이 5명 중에 1명이 20%나 돼요? 네, 일단 자세에서 중요한 부위가 척추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리를 꼬고 앉거나 이제 생활 습관 자세가 안 좋아지면 계속 틀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제 척추 쪽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20, 30대 젊은 층들은 특히 또 더 스마트폰을 많이 보니까. 네, 요즘에 지하철만 타봐도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척추 질환이 많이 걸리는 이유 같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척추에 영향을 미친다. 뿐 아니라 목뼈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일단 목 자체가 안 좋아지는 건 기본이고요. 이제 허리도 머리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허리도 같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증가하는 질환이 거북목, 일자목 이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을 보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어른들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다 보고 있잖아요. 예. 고개를 숙여서 게임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관찰을 해봐도 목 뒤에 버섯톡처럼 이렇게 거북목 있을 때 나오는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게 관찰될 정도면 지금 많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고쳐야 돼요? 일단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일단 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등을 펴는 쪽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목만 움직였을 때 목의 자세가 좋아지는 것과 등을 폈을 때 목의 자세가 어떻게 좋아지는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은 지금 등을 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간단히 3가지 스트레칭을 하면 좋아지는데요. 주로 등을 펴는 스트레칭인데 가볍게 머리에다 손을 얹으신 다음에 이렇게? 네. 몸을 둥글게 숙였다가 이제 이게 나빠지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만드셨다가 이제 천장을 보는 거예요. 가슴을 펴고 뒤로. 팔꿈치 펴고 네, 쭉 펴면 마치 누가 주먹으로 등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포인트 잡아서 편 다음에 다시 숙였다가 다시 천장 보고 이제 이 운동을 하면서 내가 천장을 많이 안 봤구나. 이렇게 한 2번만 해도 시원하네요. 네, 그래서 한 10회 정도 하면 등이 펴지면서 목도 약간 어깨 이런 부분 결리는 부분 많이 편해지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방향으로 이제 앞뒤로 푸는 방향도 있지만 사실 척추는 입체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회전 스트레칭도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팔을 앞으로 쭉 뻗으신 다음에 이걸 쭉 뻗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오른손을 천천히 뒤로 보내면서 시선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뒤를 쭉 돌아보면 팔과 팔 사이의 각도가 180도가 될 때까지. 아이고. 네, 무릎은 앞에 보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갔다가 반대쪽도 한 번만 느껴보실까요? 네, 쭉 돌리면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등이 굽어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머리는 앞으로 나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이건 이제 프로게이머 페이커 선수가 해서 많이 알려진 운동인데 정말 시원하실 겁니다. 이거. 프로게이머야말로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집중해서 있잖아요. 네,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 한국 사람이 프로게이머로서 어떻게 이렇게 경기를 잘할 수 있었느냐 그거 이제 약간 희화한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프로게이머 선수들은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프로게이머들은 다 거북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프로게이머들이 이제 거북목을 어떻게 교정할까 운동하면서 이제 나온 방법인데 손을 위로 쭉 뻗으신 다음에 귀 뒤로 살짝 보내세요. 그다음에 팔꿈치 아래로 내리고 어깨 내려주면서 등을 조이세요. 네, 등을 조이고 이 상태에서 목을 천천히 뒤로 젖혀서 역시 천장을 보시면
등이 꽉 조이는 느낌이 나요. 다시 위로 팔을 쭉 뻗었다가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뒤로 쭉 펴주시고 천장 보시면 가슴이 늘어나죠? 예. 네, 평소 짧아지는 근육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3가지 운동해서 등만 잘 펴주셔도 거북목, 일자목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번 정도 그런 동작을 반복해라 이거죠? 네, 중요한 건 자주 하는 거죠. 하루에 몇 번? 하루에 한튼 시간 날 때마다. 만약에 내가 사무직 종사자고 뭐 공무원인데 공문서 작성하는데 뭐 글자 크기가 작아서 계속 이렇게 앞으로 간다 이런 분들이면 하루에 3번 이상 하시는 게 좋고요. 10회씩. 그다음에 나는 오래 서서 일하고 많이 움직이고 뭐 택배 기사님들처럼 자꾸 움직이고 근육 많이 쓰고 이러신 분들은 하루에 1번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이런 거는 꾸준히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죠? 이건 뭐 한 몇 개월 했으니까 이제 난 됐어 이런 거 아닌 거죠? 이제 습관화가 되는 거죠. 마치 양치질 하듯이 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 삶의 패턴 자체가 우리 몸은 걷고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수렵 채집 활동하던 몸이 지금은 디지털 수렵 채집 활동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글씨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가공하고 그러다가 생긴 문제라서 네, 한 번쯤은 내가 꾸준하게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양치질을 하듯이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뭐 한 6개월 했으니까 이제 나는 자세가 바라졌어. 아니죠. 네, 또 돌아가죠. 네. 계속 뭔가 이거 뭐 어떤 뭐 컴퓨터를 가지고 모니터를 보면서 다 키보드를 친다는 것 자체가 나쁜 자세를 만드는 거죠. 네,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제 살찌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찌는 이유가 환경의 영향이 크잖아요. 뭐 단 것들 많이 이렇게 산업화되고 많이 공급이 되고 하니까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살을 찌게 만드는 건데 자세 같은 경우도 노트북 또는 스마트폰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거든요. 그게 내 생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세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매일매일 풀어줘야 되는 거고. 네, 매일매일 풀어줘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 체계적으로 한번 이제 배워봅시다. 우선 우리가 지금 앉아 있으니까 바르게 앉아 있는 자세는 어떻게 앉는 게 가장 바르게 앉는 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거북목이니까 목만 세우면 돼 이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그런데 인체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항상 중력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 우리 몸은 바닥에서부터 붙어 있죠. 그래서 일단 허리를 펴고 골반을 잘 세워야 돼요. 허리를 펴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허리를 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펴니다. 이렇게. 딱 허리 펴라 그러면 항상 아이들이 손을 무릎에 올리고 딱 이렇게 해요. 근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제 자세가 편해 보이나요? 좀 경직돼 보이는데. 약간 군대에서 맞아요. 이등병 자세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너무 많이 펴서 오히려 허리가 압박받는 자세. 근육이 너무 긴장한 자세. 긴장하는 자세를 바른 자세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단 허리를 펼 때는 반드시 배에 힘을 줘야 됩니다. 배에 힘을 주고. 네, 배의 길이를 잡는 방법은 힘을 주고 배의 길이를 잡는 방법인데요. 새끼손가락 아래, 엄지손가락 위로 쭉 펴보세요. 새끼손가락을 배꼽에 붙이세요. 엄지손가락을 명치에 붙이세요. 그러니까 가슴뼈 맨 아래쪽이죠. 이 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어떤 분들은 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위는 아니고 복부 근육의 길이입니다. 복부 근육의 길이? 네, 복근의 길이. 그 구부정한 자세 해보시면 손이 짧아져요. 맞아요. 복근도 짧아지고 그 상태에서 허리를 만져보시면 반대쪽 손으로 허리가 둥글게 굽어 있어요. 이게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는 자세잖아요. 조금씩 허리를 펴고 펴다 보면 손 길이가 다 펴집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더 펴게 되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군대식 자세가 나와요. 너무 편 거고. 네, 그래서 내 손 길이만큼 허리를 펴시고 그 상태에서 아랫배 힘을 살짝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 같은 경우는 올리는 자세는 긴장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어깨는 복합체라 그래서 팔뼈, 그다음에 어깨뼈, 그다음에 빗장뼈 이 3개가 끝에서 만나요. 그래서 우리 이 어깨 끝 부분을 만져보시면 여기가 이제 약간 튀어나온 느낌이 나실 거예요. 여기서 만나는데 실제로 이 3개의 어깨 뼈들이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부위는 여기입니다. 여기 한 부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 움직이죠. 네, 그래서 어깨 이렇게 돌려보시면 부드럽게 어깨가 이제
이렇게 돌려보시면 어깨가 부드럽게 움직여지고 팔을 돌려보면 360도까지 다 돌아가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어깨가 올라가 있다는 건 몸에서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고 그건 어깨를 긴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깨는 편안하게 내리고 그다음에 키를 크게 하시면 됩니다. 손을 머리 위에 붙였다가 1cm 띄우고 여기 비어있는 공간 있잖아요. 손을 내려서 붙이는 게 아니라 내 키를 크게 해서 건강검진 받을 때 키 조금이라도 크게 하려고 이렇게 이게 눈까지도 이렇게 올려서 하시는데 네, 눈은 상관없고요. 네, 느낌상 이제 뒷목을 늘려서 키를 크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전히 이 상태는 긴장된 자세예요. 긴장하면 절대 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5%만 힘을 빼주시면 그러니까 약간 내려옵니다. 그래서 골반 위에 허리 위에 등 위에 목이 쌓이는 느낌이 나야 돼요. 이렇게 쌓듯이 자세를 취하는 게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생각날 때마다 연습을 해주시면 몸이 꽃이 피듯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다리를 꼬는 자세는 나쁘죠? 많이 나쁘죠. 다리 꼬는 많이 자세랑 나빠요? 그리고 혹시 그 옛날에 그 일하실 때 동료분들이 그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 넣고 다니시는 분 계시지 않나요? 아니, 많았죠. 네, 그런 분들이 골반이 심하게 틀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리를 꼬는 행위 자체는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보면 만약에 여기가 학교 건물이에요. 그러면 운동장을 기울이는 거예요. 학교 건물도 기울어지겠죠. 근데 사람은 이제 살아있는 존재니까 건물을 한번 비틀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반대쪽으로 꼬면 또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꼬았다가 네. 또 이렇게 꼬았다가. 근데 한번 이렇게 비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꼬시는 분들이 오래 꼬실 확률이 높거든요. 맞아요. 한번 꼬고 있으면 계속 그러죠. 네, 이 상태에서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그대로 있고 그 위에 유연한 부위만 다시 또 틉니다. 그래서 틀어지고. 네. 그래서 다리를 꼬더라도 이제 짧은 시간 안에서 빨리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되도록이면 다리를 안 꼬는 게 좋습니다. 네.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방바닥에 앉아 있었을 때 양반자 다리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어때요?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요즘에 식당 가보시면 앉아서 식당 그 양반다리하고 먹는 데가 다 사라졌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예, 허리 아프니까. 예, 맞아요. 예전에는 있었어요. 다리도 아프고. 예, 근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네. 그게 양반다리를 하는 순간 골반이 뒤로 기울어지면서 허리가 구정하게 돼요.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운동하고 움직이고 그런 활동성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육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래도 양반다리를 해도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본다면 지금은 거의 운동을 뭐 많이 하시거나 아예 안 하시거나 이런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약해진 분들, 허리가 약해지신 분들은 그렇게 양반다리를 오래 하시는 게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식당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가능한 한 의자에 앉아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가능한 한 의자에 앉아야 되고 만약에 의자가 없다면 식당에 보면 이제 방석이 있어요. 네, 방석 욕심을 부리시면 돼요. 방석을 한 세네 개씩 쌓아서. 네, 세네 개씩 해서 항상 그 무릎과 엉덩이 위치를 서로 관계를 보시면 되는데 방석을 여러 개를 겹쳐서 앉으면 엉덩이는 올라가고 무릎이 상대적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네, 엉덩이보다 무릎이 높이가 낮으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오래 앉을 수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거의 방바닥 문화였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부터 이제 골상에 의자에 앉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인지 모르겠는데 방바닥에 앉아 있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게 되면서 척추 질환이 많아졌다 이런 말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아는 바로는 의자 생활이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훨씬 좋아요. 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견에 대해서는 이견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견이 제가 없어. 아는 한에서는 지금까지 봤던 한에서는 이견이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치러 가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열악합니다. 의자가 안 좋아요? 너무 딱딱한가요? 우리가 허리가 바나나 곡선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의자를 옆에서 각도를 보면 의자 등받이가 일자로 돼 있어요. 90도예요. 이제 90도보다는 약간 기울어져 있지만 이 형태가
어떤 곡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빳빳하게 펴져 있으니까 아이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이니까 개념이 없이 여기에 허리뼈를 붙이거든요. 그러면 약간 구부정하게 앉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도 공부하고 있을 텐데 지금도 약간 구부정한 자세를 기본값으로 내 몸의 자세라고 설정을 해서 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형태라도 쿠션이 있거나 곡선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의자가 사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 당국은 그런 걸 모를까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아이들만 가르치는 건 아니고 장학사님들도 바른자세 교육하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네, 조금씩 인지하고 계시는 단계입니다. 그 의자가 자꾸 바뀌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네, 네. 네. 그런 문제는 이제 어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리 배치를 보면 선생님이 이제 교탁 가운데 있고 사각형 형태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렬로. 예. 그러면 양 끝에 있는 아이들이 몸을 돌려서 이렇게 봐야죠, 선생님을. 예, 의자는 정면을 보고 있는데 몸을 비트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고개를 비틀고. 선생님을 보려면. 네, 그 자세에서 가장 안 좋은 게 한 자세로 몸을 비틀어서 오랫동안 앉는 겁니다. 지금 제가 똑바로 앞을 보고 앉아 있지만 우리 송 소장님하고 이야기하느라고 계속 이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다리는 이쪽을 보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한 45도 정도 비트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허리가 아프죠.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아이들한테 끝자리에 있는 아이들한테 일어나고 있어서 오케스트라 공연장을 보시면 어른들 문화 향유하고 음악 들을 때 그 자리 배치가 약간 그 우리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펼치듯이. 맞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무대를 향해서 편안하게 앉아서 볼 수 있도록 어른들은 그렇게 배치했는데 아이들은 이제 아직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책상만 돌려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간단한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세 건강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부족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라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나 아니면 교장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인지를 하신다면 네, 화면이 있거나 사람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이제 몸을 좀 더 돌아 앉을 수 있게 아이들한테 해주시면 이건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요. 네. 저도 우선 이 의자를 조금 돌려서. 네. 사실 약간 불편했습니다. 제가. 네. How's that you're always wrong? But where does that leave me? And I'm lying in my bed, trying to figure out a path to take. For you and me to agree. What would it take to know that everybody feels the same thing? And I'm hoping you can just take my advice. I'll check in again in the morning. Yes, I know it's always easier said than done. They say to live it while you're alive, to have no regret, no feeling. I got nothing to give, but I'll keep my eye on you. 자, 우리 이제 앉아 있는 자세, 바른 자세 배워봤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서는 자세, 똑바로 서는 자세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소장님이 일어나셔서 지금 시범을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하철 출퇴근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또 앞쪽에 좀 나아지셔서. 자, 서는 자세에서 이제 원래 걸을 때는 골반보다 발과 발 사이의 가로 너비를 약간 모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한쪽 다리를 들고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중심이 통과하는 지점과 가깝게 발을 모아주는 게 기본 자세입니다. 이건 걸을 때 원칙이지만 운동하지 않고 내가 한 자세로 서 있을 때는 아치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아치요? 예, 아치 구조. 아치 구조는 이 말 그대로 다리가 다리입니다. 우리가 기둥이라고 보면 기둥이 두 개가 있죠. 그 아치가 골반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두 다리가 11자로 정렬이 되어 있고 골반과 연결했을 때 자연스럽게 아치 구조가 나올 수 있도록 발을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서 서야
중심을 잡기가 편합니다. 예. 그 상태에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두 번째 발가락, 무릎뼈 가운데, 골반 앞쪽 만져보시면 이 앞쪽에 뼈가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 세 지점이 젓가락처럼 11자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똑바로 11자.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중심 잡기 편하게 앞에서 자세를 잡으시고요. 허리 통증과 관련된 건 옆모습이 더 중요해요. 옆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 사무직 종사자분들 자세를 보여드리면 골반 앞으로, 등 뒤로, 머리 앞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예.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키가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가 앞뒤로 찌그러지면 위아래 수직적인 길이는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을 때 이런 분들이 키가 자꾸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세를 옆에서 반드시 잡으시려면 다리 쪽을 볼 때 주머니 뒤쪽에 보면 바지 옆단이 있습니다. 바지 옆단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제 바지 옆단을 보면 앞으로 기울어져 있죠. 어떤 분들은 엉덩이를 뒤로 빼고 서 있는 분들은 바지 옆단이 뒤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일직선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옆에서 보신 다음에 바지 옆단을 보시고 무릎을 살짝 펴신 다음에 수직선에 오게, 수직선이 되도록 일단 다리 정렬을 맞춰주세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앉아있을 때 바른 자세 취하는 것처럼 한 손은 허리에다 대시고요. 그러니까 허리를 만져보시면 이 손등 정도 곡선이 생기도록 허리를 펴주시고 그 다음에 한 손은 배에다 대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나온 배는 어쩔 수 없고요. 평평한 느낌이 나야 되는데 네, 체지방은 어쩔 수 없고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대신 다음에 배가죽이 허리 가죽에 붙는 느낌이 나게 내쉬는 호흡에 배에 힘을 주면서 마치 배랑 허리 옆구리 근육으로 내장을 압박하는 느낌이 나야 돼요. 이걸 우리가 코어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코어 조절. 코어 근육을 조절하신 다음에 어깨 내리시고 뒷목은 머리칼날을 손으로 잡고 길게 늘린 다음에 키를 크게 하시고요. 그래서 귀랑 어깨랑 골반 옆쪽이 되도록 일직선이 되도록 만드신 다음에 역시 이 상태에서는 긴장이 되죠. 아무래도 내가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펴니까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불필요한 힘 빼주시면 내가 갖고 있는 체형에 맞춰서 약간씩 자세가 내려올 거예요. 이것도 맞습니다. 이게 사트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심 잘 잡으시고 항상 배 집어넣고 키 크게 하고 이렇게 수직선에 맞춰서 몸을 정렬한다. 네. 네, 이게 바르게 서는 방법입니다. 너무 또 힘을 주고 있으면 안 되고. 네. 네. 그 상태에서 바르게 걷는 자세까지 좀 보여주시면요. 네, 걷는 자세도 간단한데요. 어렵게 설명드리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뭐 발가락을 어떻게 해야 되고 허리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걷기 운동이거든요. 이걸 단순화시켜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골반보다는 좁게 그리고 발과 발 사이에 주먹을 세로로 했을 때 주먹이 들어갈락 말락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를 꾹 끼워서 주먹이 들어갈 정도의 느낌으로 모아주시는 거예요. 포개지진 않습니다. 골반보다 좁게 모아주신 다음에 일단 이 라인에 맞춰서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차 레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발의 폭이. 이걸 보행 간격이라고 하고요. 보행 간격이 너무 넓으면 팔자걸음처럼 팔자걸음 되고. 네, 몸통이 좌우로 기우뚱 하겠죠. 그리고 다리를 너무 포개 주시면 이제 이건 모델 워킹, 이게 직업적인 워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걷기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좋게 하시려면 골반보다는 좁게 한 상태에서 걸으시고요. 그리고 발의 각도가 중요한데요. 발을 완전히 11자로 놓으시면 이렇게 제 손이 발이라고 하면 완전히 11자로 놓으면 이건 엄밀히 말하면 안짱다리입니다. 안짱다리. 뒤꿈치 가운데 엄지발가락으로 선을 그어보신 다음에 가상의 선을 그어보신 다음에 그 선이 11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발이 약간 7도 정도 벌어진 게 11자입니다. 약간의 팔자걸음이 11자인 거죠? 네, 예. 약간의 팔자걸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걸으실 때는 뒤꿈치 가운데 체중이 이동하면서 발 중간,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쪽으로 체중이 실려야 돼요. 그래서 발을 바퀴처럼 뒤꿈치 가운데, 발 중간, 엄지발가락 이렇게
굴리듯이 예. 네, 굴리듯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이 됐다면 이제 보폭 늘리고 팔 부드럽게 앞뒤로 흔들고 자연스럽게 활기차게 걸으시면 자연스러운 걷기 자세가 나옵니다. 예. 아까 발 뒤꿈치부터 시작해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신발이 다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평가할 수 있다면서요? 네. 신발 완전 바깥쪽에 다른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발을 바깥쪽으로 돌리고 걷는 거니까. 팔자걸음. 네, 완전 옆쪽이 닳습니다. 이건 팔자걸음이고요. 이건 나중에 이제 허리 통증에 아주 강력한 원인이 돼요. 골반 자세를 틀어지게 하거든요. 그리고 다리를 안짱걸음으로 모아서 걸으면 안쪽이 닳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뒷굽을 봤을 때 가운데랑 가운데서 약간 바깥쪽 이 영역이 닿는 게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비교를 했는데 오른쪽은 이만큼 달아 있는데 왼쪽은 덜 달아 있어.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이제 다리 길이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골반 이제 다리를 한쪽으로 꼬거나 지갑을 엉덩이 뒤쪽에 넣어서 골반이 틀어지면 다리 길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거죠. 이제 내 자동차를 생각하면 왼쪽엔 대형차 바퀴, 오른쪽엔 소형차 바퀴. 그러면 이제 자꾸 한쪽만 계속 마모가 되겠죠. 네, 자꾸 핸들도 돌아가고 그러니까 조절해서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불균형한 상태가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좀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버린 사람들도 바로 잡을 수 있나요? 일단 교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자세 전문가라고 하는 이유가 교정이라는 단어의 무거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뼈가 나도 모르게 이미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가 길이가 다른 거예요. 허벅지 뼈가. 이게 뭐 성장기 때 자랐는지도 모르고 선천적으로 생긴 건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나 아니면 특발성 척추측만증이라 그래서 원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부모님이 내가 아이의 자세 습관을 잘못해줘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아니고 유전적인 것도 아니고 몰라요. 근데 척추가 구조적으로 휘어서 뼈 자체가 앞에서 보면 약간 사다리꼴처럼 그 척추뼈가 자라 있어요. 원래는 직사각형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교정이라고 하면 수술을 해야죠. 수술? 예, 수술밖에는 없는 거죠. 이걸 만약에 내가 완전히 대칭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은 사실 교정으로 접근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앉아 있는 자세, 그다음 서 있는 것, 걷는 거 해봤고요. 네. 바르게 누워서 잘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기본 원칙이 척추가 중립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앉을 때도 곧게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힘 빼고 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누운 자세는 베개를 6에서 9cm 정도로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체형이 약간 달라서요. 높이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뭐 짱구머리도 있고 이러니까요. 어쨌든 베개를 이제 가볍게 베고 그 상태에서 척추가 가지런하게 바로 누운 자세, 이게 이제 바로 누운 자세에서 기본 자세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옆으로 누워 잘 때가 이제 약간 달라지는데 옆으로 누웠을 때는 그냥 바로 누웠을 때 베개를 베시면 내 어깨 너비에 따라서 고개가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베개가 낮아집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베개를 좀 높게 해야 되겠군요. 네, 뒤에서 봤을 때 목의 라인과 등의 라인이 일직선상에 오게끔 베개 높이를 맞춰서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쿠션을 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오른쪽으로 누웠다고 하면 왼쪽 무릎이 바닥 쪽으로 돌아가겠죠. 그렇죠. 이제 골반과 허리를 비틀게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자면서 이제 뇌와 척수신경 그 사이의 공간에 뇌척수액이라는 물이 흐르거든요. 이 물이 잘 때 우리 뇌에 쌓인 여러 가지 변성 단백질이나 노폐물들을 청소하는 역할을 해요. 만약에 이제 내가 화장실 청소하는 청소부라면 물을 막 끼얹어서 배수구로 흘려보내잖아요. 예. 이제 그런 청소가 밤마다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뇌 척수액이 흘러서. 네네. 그러면 이제 그게 잘 흐르려면 아무래도 척추가 중립 자세, 그러니까 고든 자세, 가지런한 자세가 훨씬 유리하겠죠. 척추가 비틀어져 있거나 아니면 꼬여 있다면
그 흐름에 방해를 줄 거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순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잘 때도 쿠션 끼우고 골반 중립 자세, 그 베개 높이도 척추가 가지런하게 하고 바로 누웠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지런하게 하면서도 한 가지 주의사항이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엎드려 자는 건 네. 어떠냐. 예. 되게 이제 제가 이제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이제 심리학 분야에서 치료할 때, 그러니까 정신의학 분야에서 사람을 치료할 때 마음이 다친 사람들 무거운 베개나 무거운 이불을 처방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엎였을 때 그 경험들이 가슴을 누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가슴을 살짝 압박하는 걸 이제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뭔가 불안한 거를 좀 진정시키는 의미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엎드려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목을 비틀게 되고 목을 비틀게 되니까 이제 아침 일어나면 이제 목에 담이 온다든지 아프죠. 또 뇌도 청소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래서 엎드려 주무시는 건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고 만약에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베개 안에 이제 아마 그 전공서적이나 아니면 모래주머니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무게가 나가게. 네,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그런 저런 무거워 보이는 책들 네, 거기 넣으신 다음에 가슴 위에 올리고 살짝 끌어안고 주무시면 네. 잠이 솔솔 옵니다. 저도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누워 자는 게 우선 제일 좋은 거죠? 옆으로 자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거죠?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옆으로 자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예, 옆으로 똑바로 누워 자는 거, 옆으로 누워 자는 거 다 좋은 자세라고 예, 보고요. 예. 근데 엎드려 자는 것만 나쁜 자세. 그리고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것도 한쪽으로만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 한 연구에 의하면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자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오른쪽에 신장결석이 생길 확률이 높았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뭐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 요양보호사분들이 이렇게 그 환자분들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예. 욕창 방지. 이제 그런 것처럼 아무리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도 한쪽으로만 계속 하면 안 좋다. 예, 번갈아가면서 누워야지 또 중력에 대한 영향을 받을 때 이제 적절하게 몸을 이제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앉아 있는 거, 서 있는 거, 눕는 거 뭐 다 이제 해봤는데 네. 절대 이 자세는 안 됩니다. 금기 자세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있는데요. 비틀고 오래 있는 자세. 예를 들어서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목이 너무 아픈데 우리가 생각할 때 목이 아파서 어디 병원에 가거나 또는 뭐 재활 잘하시는 분한테 찾아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 지도를 받거나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동을 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예. 그런데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주로 쓰는 모니터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타이핑 치는 모니터가 대부분은 주로 쓰는 모니터입니다. 예. 그 모니터가 내 정면에 있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예, 약간이라도 오른쪽에 있으면 고개를 돌리면서 쳐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그러면 우리 목은 특히 중립 자세를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긴장을 하거든요. 그 모니터 위치를 해결해 주지 않는 이상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고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그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또 아파요. 네. 네, 그래서 비트는 자세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말씀 들으니까 제가 이쪽 목이 항상 아프거든요. 네, 그 이유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면서 아까도 제가 표현한 것처럼 몸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돌려서 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수십 년 방송 생활을 하고 매일 라디오 프로 같은 거 할 때도 대부분 출연자들은 제 왼쪽에 앉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직업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슬쩍 골반이 보는 방향, 네. 가슴이 보는 방향, 눈이 보는 방향이 일치하게 몸을 돌려야 되는데. 예, 돌려서 앉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미 다 그렇게 돼버서 아파 버린 걸 어떡합니까? 아까 가르쳐 주신 스트레칭 열심히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스포츠 의학 전공하셨는데 이 자세에 특별히 좀 이렇게 주목해서 연구소까지 만드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제가 이 스포츠학을 공부하다 보면 선수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나 그렇죠. 또는 제 주변에 있는 이제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선수 트레이너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수들은 아무리 격렬한 운동이지만 이제 몸 관리를 하거든요. 내가 몸 관리를 하지 않으면 부상을 빨리 당할 수 있고
또 퍼포먼스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자기가 살아남지 못하겠죠. 그런 모습들을 보다가 이제 우연히 직장인들을 봤어요. 직장인들의 삶을 봤는데 허리 디스크 터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프니까 그냥 아픈 거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간단한 원리와 간단한 생활 습관 실천만 잘하셔도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 안 하셔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일반인들 특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직장인들이 안 아프게 자기의 어떤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의 어떤 자세 건강 그리고 운동 건강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역할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생소해해서 잘 몰랐어요. 이런 개념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약간 바뀌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치료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 한 1,400회 이상 강연을 하셨다고, 그죠? 네. 그런 뭐 강연 대상도 굉장히 다양하겠어요. 아까 네. 초등학생 얘기도 하셨고 장학사 얘기도 하셨고. 네. 가장 어린 나이, 그러니까 가장 어린 수강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7살 유치원생들, 네, 유치원생들한테 허리는 바나나처럼 생겼어요. 바나나 과일 알죠? 그런 다음에 이제 허리 구부정하게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그럼 허리를 이렇게 구부정하게 해요. 그러면 제가 그 바나나 모양의 그 척추를 앞으로 딱 꺾으면서 빠직 이렇게 보여주면 이제 아이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부터 약간 그 직업적으로는 조금 이제 근엄진지하신 판사님들도 같이 강의를 했는데 또 하루는 이제 어린이들 하다가 바로 그 다음 강의가 판사님들 강의예요. 판사님들한테 저도 모르게 자, 이게 허리가 바나나입니다. 아이들한테 말하듯이 그 톤이 나와버려갖고 판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얼굴이 진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실수하진 않았나 뭐 그런 경험도 있고요. 뭐 교장 선생님들도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뭐 직장인들은 뭐 대부분 다 하고 있고요. 네,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를 교정해서 삶이 바뀐 이런 사례도 많이 주변에서 보실 것 같아요. 네, 제 두 번째 책이 자세랑 마음, 외모, 인상, 그리고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을 탐구한 책이었는데요. 그 책을 읽으셨던 독자분께서 장문의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자세 때문에 콤플렉스가 있었다. 키가 작으신 분이 아니셨어요. 여성분 치고 한 170 넘으셨다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장신이죠. 네, 근데 이제 요즘에 170이면 요즘 젊은 분들은 막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내 외모를 정말 당당하게 드러내는 시대인데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이제 어른들은 약간 내가 키가 크면 좀 맞춰서 감추기도 하고 또는 뭐 체형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좀 움츠리기 위해서 좀 가슴을 모으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아마 그래서 그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본인이 이것 때문에 컴플렉스도 있고 또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좀 마음의 상태도 안 좋고. 그런데 이 책을 우연히 도서관에서 보고 읽다가 내 이야기네 하시면서 자세를 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마음이 너무 좋아졌다. 어느 정도 자신감도 생기고 이렇게 자세가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게 됐다. 이렇게 해서 자세를 바꾸면 마음도 바뀌고 외모도 바뀌어요? 인상이 바뀌죠. 네, 그냥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하고 아마 제가 이런 자세로 살았다면 여기 이 자리에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네요. 자세가 좀 무너지니까 외모도 무너지는군요. 네, 그러니까 얼굴에 있는 근육도 항중력근, 그러니까 뒤에 우리 등에 있는 근육들이 척추를 세우는 근육들인데 얼굴에 있는 근육은 얼굴을 세우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이 구부러지면 얼굴도 처지고요. 등이 펴지면 얼굴도 펴집니다. 그래서 인상하고도 관련이 있고 전체적인 풍기는 느낌이 태도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제 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네. 그냥 건강을 위해서뿐 아니라 사회관계를 위해서도 자세가
바른 게 좋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똑바른 자세를 취하는 분들을 훨씬 더 좋아하기 마련 아닌가요? 네,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 가르칠 때는 이렇게 자세와 태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삐딱한 자세로 먼저 인사를 한 다음에 선생님 자세 이렇게 삐딱하게 하고 있는데 느낌이 어때요? 불쾌해요? 유쾌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다 똑같이 불쾌해요. 그렇죠. 이래요. 뭐 서로 막 자기가 막 발표하겠다고 막 겨드랑이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역으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학생들이 자세를 다 같이 삐딱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수업하러 들어오셨는데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안 좋아요. 이제 자기가 대답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존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좋은 자세로 좋은 태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하면서 그 말 한마디를 하면 엄청 까불던 아이들도 막, 예, 그 얘기 하기 전까지는 막 이러고 있다가 네, 이렇게 막 눈치를 보더니 네, 뭐 이런 식으로 태도 이야기까지 마무리하고 딱 이렇게 아이들하고 수업을 마치면 저 뒤쪽에서 담임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세요.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건강 문제, 아이들은 태도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바른 자세, 바른 마음, 뭐 바른 관계 다 통하는 거고 그게 또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이다. 네.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제 타이틀은 대한민국 1호 자세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붙여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1호는 있는데 왜 2호는 없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요즘에 이제 뭐 EBS 방송 프로그램 중에 뭐 귀하신 몸이라는 그런 생활습관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가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시고 다 이렇게 만나 뵙기가 좀 어려운 상황까지 됐어요. 그래서 2호, 3호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전문가들 양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 그렇게 2호, 3호 후속 전문가들이 많아질수록 또 우리 국민들한테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제가 하나의 이제 씨앗이 됐다면 이제 그게 조금 더 널리 퍼져 나가서 그렇죠.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의 계획이 실천돼야 우리 사회를 위해 좋은 겁니다. 네. 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당장 거울 앞에 한번 똑바로 서셔서 나의 자세는 어떤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